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광쌤 이광조입니다. 자, 오늘 이제 파동 5번째 시간이죠. 오늘 시간에는 이제 파동에 대한 모든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좀 혼동스러워하는 부분들 있죠.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개념을 잡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굴절에 대한 고찰을 바로 요건데 지금 여기서 보게 되면 굴절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자, 어떤 파동이 들어왔어요. 파동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는 이제 반사가 되는 거고요. 이제 매질이 달라지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굴절이 되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요거랑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래요. 그럼 기본적으로 굴절에 대한 거는 여러분들이 매질이 바뀌었을 때 속력 변화 때문에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첫 번째 매질이 소환 매질인가요? 아니면 밀환 매질일까요? 그럼 반대로 N2하고 비교, 뭐 매질에 대한 어떤 소밀에 대한 차이는 쉽게 말하면 이제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거니까 N1하고 N2가 어느 게 소환 매질이고 어느 게 밀환 매질일까요? 어느 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러분들의 개념이 잡혀 있느냐 안 잡혀 있느냐를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지표가 되는 거죠. 여기서 어떤 게 지금 소환 매질이죠?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여기 파동이 들어왔는데 어떤 파동인지가 이게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대신에 이건 알 수 있어요. 지금 여기서 이렇게 들어오다가 이렇게 꺾였죠. 그렇죠? 그럼 얘는 빨라진 거예요? 느려진 거예요? 처음보다. 느려진 거죠. 왜 그러냐면 보세요. 얘는 원래 이렇게 매질이 바뀌지 않았다면 이렇게 직진하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다? 그렇죠. 이쪽으로 꺾였죠. 이 꺾인 걸 보게 되면 자, 이쪽에 처음 속도를 우리가 V1이라고 하고 V2라고 한다면 이쪽에서의 매질에서의 속도를 파동의 속도를 얘가 더 빠르다. 왜냐하면 선생님이 말씀드렸지만 우리 뭐 자동차도 설명드렸지만 이쪽에서는 실제로 이 법선 쪽으로 더 꺾였죠. 법선 쪽으로 더 꺾였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자, 이쪽에 이제 입사각을 법선 기준으로 세타1이라고 한다면 세타1보다 세타2가 더 작죠. 즉 세타1이 크죠. 이 얘기는 더 느려졌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럼 이거 그려보면 된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수평 속도를 그려보면 얘는 이만큼 이동하는 거예요. 같은 시간 동안. 단순하게 생각하면 얘는 같은 시간 동안에 이만큼밖에 이동을 못했기 때문에 느린 거다. 그래서 이쪽이 빠르고 이쪽이 느리다라는 거는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정확히 알 수 있어요. 어떻게 되든 간에. 그렇죠? 그런데 이게 느려졌다고 하면 선생님 이쪽이 밀환 매질 아닌가요? 이쪽이 소환 매질이고요. 그렇게 얘기할 수 없다니까요.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우선 파동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우리는 두 가지 파동을 봤어요. 첫 번째로 우리가 빛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소리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죠? 자, 빛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이건 우리가 전자기파였죠. 자, 그리고 소리라는 것은 역학파였어요. 이 지금 역학파와 전자기파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뭐였습니까, 여러분들? 그렇죠. 얘는 매질이 없어도 전달이 되는 파동이었고요. 이 가장 큰 특징이에요. 얘는 반드시 매질이 있어야지만 전달이 되는 파동이라는 얘기죠. 그럼 만약에 전자기파라면 매질이 없어도 전달이 되기 때문에 매질이 있으면 어떻게 된다? 오히려 방해를 받는 거예요. 얘가 진행하는 거예요. 이해가죠? 그러니까 얘는 매질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 밀환 매질일수록 더 방해를 받는 겁니다. 그렇죠? 반면에 소리라는 거는 매질이 있어야지만 전달이 되기 때문에 더 매질이 있으면 있을수록 전달이 잘 돼요. 이게 가장 큰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혼동하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파동의 이러한 이 소리와 이제 그 빛에 대한 전자기파와 역학파에 대한 가장 큰 차이가 이거거든요. 그러면 이 그림에서 보세요. 확실히 이쪽에서 느려진 게 맞아요.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빛이었다면 얘가 느려졌죠. 그럼 얘를 방해하는 애들이 더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보다. 그 얘기는 뭐다? 그렇죠. 빛이었다면 N1보다 N2가 쉽게 말하면 이제 여기서 비교를 해볼까요? 자, 여기서 비교해 보면 빛이었다면 어떻게 되냐면 N1보다 N2가 더 밀환 매질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죠? 그러니까 느려진 거예요. 되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얘가 빛이 아니라 소리였다고 해보죠. 그럼 얘는 매질이 있어야만 전달이 잘 되는 거죠. 근데 어떻든 간에 결과적으로 이제 소리가 이렇게 들어왔다가 느려졌죠. 느려졌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다? 그렇죠. 밀환 매질로 잘 달려오다가 매질이 없는, 매질이 좀 덜 있는 소환 매질로 들어오기 때문에 얘는 느려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소리였다고 하면 어떻게 된다? 그렇죠. 위쪽 N1이 밀환 매질이 되고 N2가 소환 매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우리가 표시하면 이제 빛이라고 하면 이게 빛, 그 다음에 이것이 소리였다고 하면 이렇게 반대가 되는 거죠. 되겠죠? 예. 이 차이를 여러분 알아둬야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은 그냥 무조건 파동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이거는 무조건 이쪽이 소환 매질이고 밀환 매질 이러다 보면 막 뒤죽박죽 섞여가지고 막 엉망이 되거든요. 이거는 바로
빛이냐 소리냐에 따라서 같은 파동이지만 전자기파냐 역학파냐에 따라서 이런 큰 차이가 발생되는 겁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뭐다? 느려진 거는 맞아요. 항상 어떻게 된다? 그렇죠. 법선 쪽에 가까이, 원래 가려는 직진이 가장 기본이죠. 직진보다 매질이 바뀌어가지고 얘가 법선 쪽에 가깝게 굴절이 됐다. 이 얘기는 속도가 어떻게 된다? 더 느려졌다는 사실은 얘나 똑같아요. 그래서 얘를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얘를 기준으로. 그때 얘가 빛이었다 그러면은 느려졌기 때문에 어떻게 됐다? 더 밀한 매질로 들어갔구나. 그 다음에 소리였으면 어떻게 된다? 더 느려졌다는 얘기는 더 소환 매질이 없는 곳으로 갔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개념, 굴절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좀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명확해졌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내용 한번 볼게요. 물결파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건데 이 부분은 사실 뭐 그냥 넘어가도 좋은 내용이고 우리 뭐 크게 다루지 않아도 되지만 물리 1을 공부한 친구들이 대부분 물리 2를 하죠. 물리 1을 안 하면서 물리 2를 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예, 뭐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 물리 2에서 굉장히 중요시하게 다루는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요걸 통해서 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선생님 요거를 짚고 넘어가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요거를 이용해서 선생님이 나중에 이 빛에 대한 것을 완벽하게 또 통합을 시킬 거예요. 그래서 요 부분 좀 뭐 여러분 반드시 알아야 된다 이건 아니지만 그냥 눈으로 보면서 한번 이해를 하기 바랍니다. 우선 이게 뭐냐면 파동을 만드는 거예요. 양쪽에서 이제 여기 이제 두 개를 똥똥똥똥똥똥똥똥똥 똑같이 때려가지고 여기 물결파를 만드는 겁니다. 그럼 이게 물결이 이렇게 퍼져나가는 모양이 보이죠. 그러면 이 그림을 좀 더 자세히 볼게요. 여기 보면 이거 실제 사진을 찍은 거예요. 이거 실제 간선문이라고 돼 있고 여기는 실선과 점선을 표현한 그림이라고 그랬는데 뭐 이 둘 다를 좀 다 이해해 봐야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간단한 내용이에요. 자, 여기 한번 보게 되면 여기서 이제 파동이 만들어지면 이런 식으로 파동이 전파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파동이 전파되는 걸 우리가 위에서 보는 거를 이제 2D로 나타낸 거죠. 그럼 여기 있는 이 선들은 뭐를 나타내는 거냐면 자 보세요. 이렇게 파동이 실제로 이렇게 전달돼 나가는 거 사방으로 전달돼 나가는 거 이렇게 나가는 거를 위에서 본 거거든요. 이걸 다시 옆에서 그려보면 자 파동을 여러 쌤이 이렇게 그려볼게요. 이런 식으로 파동이 되는 거 입체적으로 그럼 요 실선으로 나타내는 요 그림들이 바로 뭐냐면 마루를 나타내는 거예요. 되겠죠? 그러면 여기 보면 가장 여기 깊은 부분 여기는 우리가 이제 점선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여기 이제 골이 되는 거죠. 골. 그러면 마루와 골의 사이는 여기가 바로 그 우리가 진동의 중심 부분 거기가 되는 거죠. 이해가죠? 여기가 마루고 여기가 골입니다. 그럼 여기서도 이렇게 표현했지만 점선으로 또 표시할 수 있겠죠. 요거는 골을 나타내는 거고 그 다음에 마루와 마루 사이에 여기가 또 골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표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위에서 봤을 때 이게 파동이 전파되는 모습을 이렇게 나타낸 거죠. 그래서 S1에서 파동이 만들어지면 여기 보면 골, 마루, 골, 마루 이렇게 여기서 또 뭐 이제 뭐 골, 마루, 골, 마루 여기서는 뭐 이렇게 표현을 했네요. 그렇죠? 이 내용인데 중요한 건 이 파동이 서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어떻게 된다? 파동이 중첩이 되면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간섭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간섭문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에서 나오는 이러한 모양들이 바로 무늬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 선생님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간단하게. 만약에 이렇게 온 파동하고 이렇게 온 파동이 중첩이 되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 그렇죠. 보강 간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진폭이 더 커지는 이렇게 진폭이 커지는 이러한 형태의 파동이 됩니다. 뭐 여기다 한 번에 안 그리면 뭐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진폭이 2배가 된다. 똑같은 파동이라고 하면. 즉 그럼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보세요. 다시 얘를 우리가 이거 또 3D로 해야 되나? 얘를 저기 실선으로 한다면 골은 우리가 점선으로 표현할 수 있죠. 그렇죠? 여기 점선으로. 그러니까 이 쉽게 말하면 실선과 실선이 만나는 거, 실선과 실선이 여기서 또 실선과 실선이 만나면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거예요. 되겠죠? 대신에 점선과 점선이 만나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 상쇄 간섭이 일어나겠죠? 아니지. 얘와 점선과 점선이 일어나도 골과 골끼리 보강되니까 얘도 보강 간섭이에요. 그러니까 실선과 실선 여기 표현해서 실선과 실선이 만나도 보강 간섭, 점선과 점선이 만나도 보강 간섭이 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자 여기 보게 되면 이렇게 된 애랑 이렇게 된 애가 만났다. 그럼 여기 실선과 이제 3D로 그러면 이제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또 3D로 해야 되나? 이렇게. 그렇죠? 그렇게 되면 점선이 이렇게 있으면 실선과 점선이 만나게 되면 상쇄 간섭이 되죠. 그렇죠?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여기 요 점선과 요 실선이 만나게 되면 그림이 희한한데 이거 헷갈려. 어쨌든 자, 이렇게 있으면 이해 가죠? 이해 갈 거야. 간다고 믿고 싶어요. 자, 여기 실선과 점선이 만나고 그다음에 점선과 실선이 만나게 되면 얘들은 어떻게 된다? 상쇄 간섭이 일어나는 겁니다.
되겠죠. 그래서 실선과 점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점선과 실선이 만나는 이런 부분은 상세 간섭이 일어나고 여기는 보강 간섭이 일어난다. 이 내용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이건데, 요 실제 그림을 한번 볼까요? 실제 그림을 이쪽 와서 보게 되면 여기가 밝고 어둡고 밝고 어둡고 밝고 어둡고 이렇게 나오죠. 그럼 이게 왜 이렇게 나오냐면 파동을 우리가 이제 옆으로 봤을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물결파를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이제 빛을 투여하는 거거든요. 투영을 해가지고 쭉 보게 되면 이쪽 부분에서 빛이 들어오게 되면 얘가 볼록 렌즈 역할을 해요. 그래서 빛이 이쪽으로 모이거든요. 그래서 얘가 밝아져요. 그래서 여기가 마루 부분이 되는 거고, 밝은 부분이. 그 다음에 어두운 부분 뭐가 되냐면 이 부분이 아니라 어두운 부분은 이쪽 부분이죠. 골 부분. 이렇게 빛이 들어오게 되면 얘들이 이제 오목 렌즈의 효과를 하기 때문에 빛을 퍼뜨려요. 그래서 여기는 빛이 부족해요. 그래서 여기는 어둡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밝고 어둡고 이게 바로 마루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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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루골 이렇게 나가는 그런 그림이에요. 우선은 이게 파동만 봤을 때 되겠죠? 그 다음에 이 두 파동을 이제 연결해서 볼게요. 얘네들이 이렇게 진폭이 이제 진동을 일정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나왔을 때 이 그림을 보겠습니다. 아까 봤던 것처럼 실선을 우리가 뭐 예를 들어 마루라고 하면 점선을 우리가 뭐라고 하면 되죠? 예, 뭐 골이라고 하면 되고, 아니면 뭐 점선을 뭐 마루라고 하면은 이제 실선은 골이 되겠죠. 그럼 이 상태에서 보세요. 얘랑 지금 여기 요 점선하고 요만큼 만들어졌을 때 얘도 요만큼 만들어졌어요. 지금 동일하게 이게 딱딱딱딱딱딱 찍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계속 이제 진행하다 보니까 얘가 이제 여기서 처음 하나 만들어졌을 때 얘가 이제 진행하다 보니까 여기랑 만났잖아요. 요거 점선과 점선이 만난 요 지점은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거예요. 맞죠? 그런데 이 점선과 얘가 하나 더 진행해서 요 실선이 만난 데 있죠. 여기 실선이 만나는데 여기는 상세 간섭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여기 이제 얘가 요쪽 요 실선하고 볼게요. 요 실선하고 그 다음에 얘가 점선이 만나는 데는 또 상세 간섭이 만들어지고요. 실선과 그러니까 얘 실선과 얘 실선 얘가 만나는 게 바로 보강 간섭이 만들어지고, 그다음 얘 실선과 또 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또 뭐가 있죠? 요쪽 실선이 만나 여기도 이제 보강이 일어나겠고, 여기랑 만나 점선과 만나는 거는 바로 상세가 되죠. 쉽게 말하면 이거죠. 위상이 같은 거 이제 뭐 마루와 마루가 만나느냐, 마루와 골이 만나느냐 이렇게 해서 보강상세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걔네들 점들을 다 연결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요쪽 라인은 여러분들 다 상세가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요쪽 라인은 보강이 되는 부분, 요쪽 라인은 상세가 되는 부분, 요쪽 라인은 직선 형태로 다 보강. 여기만 한번 볼까요? 다 실선, 양쪽에서 점선, 실선, 점선. 그래서 다 보강. 이쪽은 상세, 이쪽은 보강, 이쪽은 상세. 그래서 상세, 보강 이렇게 순차적으로 상세, 보강이 계속 나타나게 된다. 그럼 여기서 보게 되면 뭐냐면 얘네들이요. 파동이 이렇게 진행하고 있을 때 잘 보세요. 얘네들은 다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보이잖아요. 얘네들은 여러분들 실제로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부분들이에요. 이렇게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부분이고, 이 부분들 라인을 잘 보게 되면 없는 애들 있죠. 없는 애들 울렁울렁하는 애들 없는 애들, 얘네들이 바로 상세 보강이 일어나는 데예요. 되겠죠? 여기 없는 부분, 요 그림 다 또 지워야 되겠다. 다시 여러분 요 그림 잘 봐요. 여기서 이렇게 했던 울렁울렁하는 데들은 다 어떻든 보강 간섭이고, 여기서 없는 라인에 해당하는 요쪽에 있는 애들이 다 상세 간섭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되겠죠? 그래서 이게 바로 간섭문이라는 것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두 가지의 파동을 우리가 이렇게 물결파를 만들었을 때 결과적으로는 이런 무늬가 만들어진다는 건데, 이것은 바로 뭐냐면 결과적으로 파동의 어떤 특징을 나타낸다. 그래서 파동의 증거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이런 간섭문이라는 것은. 그래서 간섭문이라는 것은 파동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파동이 중첩돼서 뭐 간섭을 일으켜서 뭐 보강되고 상쇄되고 하니까 무늬가 더 뭐 커지고 작아지고, 그다음에 아예 상쇄되는 없어지고, 이런 무늬 형태가 나타나는 것은 바로 파동의 증거라는 사실을 딱 그것만 기억해 두세요. 아, 이런 물결파를 통해서 간섭 무늬 형태가 나타나는구나. 그렇죠? 그럼 이걸 통해서 선생님이 나중에 빛에 대한 내용으로 선생님이 이제 증명을 하는 거를, 요 내용을 조금 끌어다 당겨서 선생님이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어떻든 간에 이렇게 파동인 경우에는 간섭 무늬가 이런 형태로 나타난다는 거 좀 이해해두면 되겠어요. 멀리서 보니까 더 잘 보여요. 가까이 보면 안 보이는데 멀리 보니까 보이죠? 여기 상쇄된 거. 그렇죠? 그리고 울렁울렁한 데는 다 보강된 데 이렇게 여기는 밝은 데는 여러분들 마루들이 보강된 거고, 어두운 건 뭐라고요? 골들이 보강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 마루, 이게 밝은 데와 이게 어두운 데 사이 부분이 여러분들 그 쉽게 말하면 그 진동을 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 되는 거죠. 되겠죠?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또 하나,
여러분들이 파동에서 가장 많이 혼동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요거죠. 파장은 어느 때 변하고 어느 때 진동수가 변하냐 이런 건데, 우선은 이거예요. 기본적으로 파동의 근원은 뭐라 그랬습니까? 진동수예요. 무조건 진동이 있어야지만 파동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렇게 해서 한번 만들어진 파동은 진행을 할 때 진동수가 절대 변하지 않고요. 만약에 매질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진동수는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파동의 고유 어떤 근본이기 때문에 그래요.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혼동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죠. 매질이 바뀌었을 때는 대신에 그럼 뭐가 바뀌느냐? 뭐가 바뀌느냐? 진동수는 변하지 않는데 파장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더 잘 갈 수 있는 데면은 어떻게 된다? 그렇죠. 파장이 길어지기 때문에 속력이 빨라지는 거고, 얘는 변하지 않을 때. 만약에 내가 못 가는 곳에 되면 파장이 줄어들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속력이 줄어든다. 그래서 진동수는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의 운동량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의 보폭이 있고 그 여러분 운동은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수영장에 빠지면 어떻게 된다? 내가 내 운동은 똑같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얘가 멀찍멀찍하게 못 움직이죠. 그러니까 얘가 줄어들기 때문에 결국에는 물속에 들어가면 내가 속력이 줄어드는 거고, 그 다음에 내가 물속을 빠져나오면 나는 똑같이 최선을 다해서 지금 보폭을 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막 이게 그렇죠, 템포를 걷고 있는데, 근데 이제 보폭이 좀 더 넓게 갈 수 있으니까 얘가 커지게 되죠. 그러면 속도가 빨라지는 겁니다. 즉 중요한 거는 파동이 진행할 때 매질, 주변 상황의 매질이 바뀌었을 때는 결국엔 뭐가 바뀐다? 진동수가 바뀌는 것이 아닌 뭐 파장이 바뀜으로 해서 속력이 바뀐다, 속도가 바뀐다. 바로 요 내용입니다. 되겠죠? 요걸 잘 잡아둬야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 얘기 했잖아요. 결과적으로는 같은 매질 안에서는, 그렇죠? 같은 매질 안에서는 여러분들 그 항상 속도가 일정하다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제 내 스스로를 봤을 때 내 운동량은 어떻든 정해져 있는데 내가 일부러 최소한 빨리 달리기 위해서 일부러 이게 진동을 내가 늦출 수는 있죠. 내 의지에 따라서 다른 겁니다. 진동을 늦추게 되면 대신에 보폭을 크게 할 수 있어요. 그때는 내 속력이 나오는 거죠. 반면에 얘를 더 빨리 진동을 많이 하게 되면 보폭을 넓게 하면서도 이걸 빨리 할 수는 없어요. 그건 내 능력을 초월하는 거잖아. 그럴 때 경우에는 속력이 어떻게 된다? 얘가 늘면 얘가 줄어서 속력은 일정하다. 그래서 같은 매질 안에서,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줄로 이렇게 우리 진동을 하거나 이럴 때 같은 매질 안에서는 얘를 변화시키면 얘가 변화돼 가지고 서로가 변화가 돼 가지고 얘가 일정하다는 겁니다. 되겠죠? 그러니까 외부 환경이 변했을 때는 나는 최선을 다해서 뛰고 있는데 얘가 바뀌기 때문에 얘가, 그렇죠? 혹은 얘가 바뀌기 때문에 얘가 바뀐다, 이렇게 보는 거고, 내 스스로를 바꿨을 때는 내가 뭐 조금 템포를 줄이겠다, 대신에 보폭을 늘리겠다, 혹은 템포를 빠르게 하겠다, 보폭을 줄이겠다, 이거는 내 의지로 바꿀 수 있을 경우에는 얘가 바뀔 수 있죠. 하지만 그때는 속력이 변하지 않는 겁니다. 구분 잘해야 돼요. 그럼 요거 한번 볼게요. 자, 물결파가 깊은 곳에서 얕은 곳으로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거를 변하는 물리량을 모두 고르면 이제 이런 문제가 되는데 한번 볼까요? 자, 보세요. 이렇게 다가오다가 얘는 이렇게 직진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렇게 꺾였어요. 이 얘기는 어떻게 된다? 더 느려졌다는 얘기죠. 속도가 변했다는 얘기죠. 그때 중요한 거는 나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가고 있는데 주변 환경의 매질이 바뀐 거예요. 그때는 얘 변해 안 변해? 진동수 안 변한다니까요. 대신에 어떻게 된다? 여기서는 파장이 짧아집니다. 그러니까 속도가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변하는 걸 고르려면 변하지 않는 것부터 보게 되면 진동수는 외부 환경에 대해서는 절대 안 바뀌어요. 안 바뀝니다. 우리가 배우는 한에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주기도 변하지 않아요. 진동수 주기는 역수니까. 그래서 바뀌는 거는 파장이 변해서 속도가 변한다. 파장이 변해서 속도가 변한다. 혹은 속도가 변해서 파장이 변한다. 그래서 B와 C를 체크해 주면 되는 거예요. 되겠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잘 이해해야 돼요. 그러면 진동수는 우리가 바꿀 수 없나? 바꿀 수 있죠. 어떻게 바꿀 수 있냐? 바로 이제 다음 문제인데 이거 한번 보죠. 얘 같은 경우 그림은 줄을 흔들어서 파동을 만드는 장면이다. 일정한 세기로 줄을 더 많이 흔든다면, 이건 뭐냐면 파동이 만들어질 때, 애초 만들어질 때 진동 자체를 많이 한다는 얘기예요. 템포를 늘려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처음에는 휘청휘청 이렇게 하던 애를 막 휘청휘청 하면 파장이 짧아지죠. 그래서 진동을 많이 시키면 당연히 어떻게 된다? 내가 더 이거를 템포를 빨리 하게 되면 보폭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속력은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즉 다시 얘기하면 한번 만들어져서 나간 파동은 그 오리지널리티, 쉽게 말하면 얘 진동을 가지고 출발했기 때문에 외부의 매질이 바뀌더라도 이 진동은 불변입니다. 단지 파장이 바뀌면서 속도가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애초부터 처음 만들 때 진동을 바꾼다면
애초부터 처음에 진동을 바꾸는 거는 얼마든지 가능하죠. 대신에 진동을 바꾸면 그거에 따라서 파장도 변하기 때문에 속도는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여러분들 혼동하는 개념이에요.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애초부터 진동을 내가 빠르게 해주는 거야. 빠르게 해주는 거. 그럼 어떻게 된다? 파장은 짧아지지. 그래서 속도는 진동을 뭐 천천히 이렇게 적게 해주는 거나 빨리 해주는 거나 결국에는 파장이 변함으로 해서 얘의 전파 속력은 똑같이 지는 겁니다. 되겠죠? 그래서 이건 뭐의 특징을 했어요? 이 속도라는 것은 결국에는 여러분의 특징. 여기서는 이 줄의 특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여러분들 무슨 뭐 새끼줄이다. 이때는 진동을 많이 하건 아니면 진동을 적게 하건 이 파장이 그때그때 바뀌어가지고 새끼줄에 해당하는 그 파동의 속도가 만들어지는 거고, 세 줄이다 그러면 세 줄에 대해서 진동에 대해서 하게 되면 그 세 줄의 능력이 또 다르잖아요. 그죠? 새끼줄과 다르죠? 그래서 그거에 따른 진동에 따라서 파장이 바뀌기 때문에 세 줄에 대한 또 속도가 새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속도라는 거, 파동의 전파 속도라는 것은 바로 뭐다? 매질의 특성. 여기서는 이 파동을 만드는 매질, 이 주변 환경의 매질이 아닌 얘 자체 매질의 특성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거 우리는 역학파를 보고 있는 거죠. 매질이 진동을 해야지만 파동이 만들어지는 거. 되겠죠? 바로 이 내용이죠. 됐습니다. 그럼 요거 한번 풀어볼게요. 일정한 세기라는 것은 여러분 요거 또 하나 되는데 세기죠. 세기. 요건 진폭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진폭을 일정하게 하고 진동수만 늘렸다는 얘기예요. 포인트 잡고 넘어가세요. 그럼 여기서 변하게 되는 거 보게 되면 변하지 않는 건 뭐가 안 변하죠? 진동수 우선은 변하게 시켰죠. 진폭 안 변하게 했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렇죠. 진폭이 안 변하고 중요한 거는 진동수가 변하죠. 진동수가 변하게 되면 당연히 따라서 주기도 변하게 되겠고요. 그럼 파장 어떻게 되죠? 변하죠. 그렇죠? 파장도 변해서 결과적으로 속력은 변하지 않는다. 굉장히 여러분들이 혼동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 두 개를 잘 정리해둬야 되겠어요.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이 내용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또 다음 내용 한번 볼게요. 회절. 회절에 대해서 선생님이 자세히 다뤘지만 여기서 조금 또 회절에 대한 특징을 조금 알아봐야 될 것 같아서 조금 더 넣어봤습니다. 우선은 장애물 뒤쪽까지 파동이 전파되는 현상으로 나타냈고, 이것이 잘 되기 위해서는 파장이 길수록, 그렇죠? 파장이 길수록 회절이 잘 되고, 그 다음에 파장이 짧을수록 회절이 잘 안 되죠. 그리고 여러분들 보면 이게 틈은 좁을수록 회절이 잘 된다. 뭐 틈이 넓다 버리면 아예 틈이 없다고 생각하면 되죠. 넓다 못해서 그냥 아예 넓다. 그러면 아예 얘는 직진만 해버릴 거니까. 그래서 회절에 대한 여러분들 반대는 뭐다? 직진이라 그랬죠. 직진과 반대되는 현상입니다. 되겠죠? 그래서 요 내용인데 요거 한번 보죠. 자, 요겁니다. 화장실입니다. 화장실. 화장실에 칸막이를 설치한 이유가 뭐죠? 안 보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죠? 근데 재밌는 사실 중에 하나는 회절이라 특징은 뭐죠? 장애물을 넘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파동은, 자, 우리가 이제 빛이 있고 소리가, 대표적으로 소리 두 가지를 공부하는데, 얘도 파동이고 얘도 파동이에요. 얘도 파동이고 얘도 파동이기 때문에 둘 다 어떻게 된다? 직진이 기본적인 성질이긴 하지만 뭐도 한다? 진이 아니고 직진. 그렇죠? 회절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누가 더 회절 잘 돼요? 소리가 회절 잘 되지. 소리가. 그래서 여러분 화장실 가면 이런 좀 경험을 할 수 있죠. 예. 칸막이로 가려져 있어서 보이지는 않지만 소리는 다 들리잖아요. 그렇죠? 뭐 안 좋은, 우리 좀 거북한 소리 막 뭐 뿡뿡 막 이런 소리 다 들리죠. 그렇죠? 그 이유가 뭐냐면 틈이 있죠. 틈을 통해서 소리는 직진을 해서, 물론 여기서 이제 뭐 여기가 이제 파동의 근원이야. 엉덩이가 여기 있어. 그럼 여기서 소리가 이제 사방으로 퍼져 나오고 빛도 사방으로 퍼져. 이거 참 그렇네. 그런데 빛은 어떻게 되냐? 직진의 성질이 소리보다는 강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칸막이에 막혀서 반사가 돼서 돌아가는 거죠. 그렇죠? 하지만 소리도 만약에 반사돼서 돌아가지만 틈이 있죠. 틈 있는 사이로 소리들은 빠져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회절이 잘 되기 때문에, 빛보다 소리가 회절이 잘 되기 때문에 우리는 소리는 듣지만 빛은 거의 회절되는 성질이 소리보다는 약해요. 굉장히 약해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거지. 만약에 빛도 소리만큼 회절되면 뿡 소리와 동시에 뭘 가려야 돼요? 눈을 가려야 되지. 막 이러면서 도대체 뭘 먹은 거야? 막 이렇게. 칸막이도 필요 없어요. 빛이 소리만큼 회절될 때 뭐하러 막아놓습니까? 빛이 다 넘어와서 다 보일 텐데. 이해가죠? 그러니까 실제로 두 가지 성질은 있지만 빛이 소리보다 회절이 잘 된다. 이게 뭐다? 그렇죠. 소리가 파장이 훨씬 길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얘는 파장이 소리보다는 짧다. 그러니까 회절이 잘 안 됩니다. 다행이죠. 그나마 청각적으로는 괴롭지 몰라도 시각적으로는 괴롭지가 않잖아요. 이거 뭐 열어두면 좋겠습니까? 예.
뭐 이거 칸막이 할 필요가 없어. 빛도 해결 잘 되면 뭐하러 막아나? 뭐 다 보일 텐데. 바로 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배운 내용을 좀 적용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 화장실 모양을 보니까 선생님 좀 생각이 나는 게 있는데 잠깐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지금까지 살면서 선생님 여자 화장실 한 3번 정도 들어갔습니다. 당연히 모르고 들어갔지 뭐 알면서 들어가겠어요. 근데 그 중에서 대박이 뭐였냐면 그게 별로 얼마 전이에요. 한 몇 년 전인데 선생님이 이제 그 학교에서 재량 휴업일이라서 평일날 쉬었어요. 그래서 그 백화점을 좀 뭐 살 게 있어서 갔단 말이죠. 근데 이제 대부분 화장실 여자 화장실 마찬가지로 뭐 남자들은 여자 화장실 들어가거나 여자들은 남자 화장실 잘못 들어가는데 바로 대번에 알 수 있어요. 바로 뭐냐면 이 구조물을 보면 알 수 있죠. 특히 남자들은 딱 들어갔을 때 제일 먼저 보이는 게 뭐냐면 이제 소변기 이렇게 길다란 소변기가 보여요. 그게 보이지 그게 안 보이고 다 이렇게 칸막이만 쳐져 있다. 그럼 여자 화장실 들어간 거고. 뭐 여자들 같은 경우는 잘못 들어갔다 그러면 이제 칸막이만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 소변기가 보이면은 잘못 들어간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선생님 그 백화점인데 그 백화점이 좀 이제 그 규모가 커서 화장실 들어가자마자 화장실이 보이는 게 아니고 이게 좀 약간 이렇게 들어가서 원래 이제 좀 더 프라이버시를 지켜주기 위한 그런 구조가 되겠죠.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가게 돼 있는데 남자 여자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선생님 이제 뭐였냐면 그때 뭐가 묻었어요 다니다가. 그래서 이제 뭐 볼일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걸 씻어야 되겠다 이 생각만 했던 거야. 이 생각만. 그리고 딱 들어가자마자 이제 손 씻는 데가 나오는 거죠. 이런 구조가 아니었어요. 손 씻는 데고 그다음에 이제 뒤를 돌아보면 이제 이런 화장실 구조가 보이는데 오로지 생각은 손만 씻을 생각으로 하면서 그건 보지도 않고 들어가서 이제 손 씻어. 당연히 난 남자 화장실인지 알고 했지. 한참 씻고 있는데 뭔가 이게 시선이 꽂혀. 시선이 꽂히고 딱 보니까 그 입구 쪽에서 여자가 이러고 보는 거야. 그래서 나는 왜 남자 화장실 들어오고 싶니 하면서 씻는데 순간 아차하는 거야. 이상하다. 그러면서 딱 돌아봤는데 이런 거예요. 이것만 있는 거야. 여자 화장실 들어가서 선생님 손 씻었던 거예요. 다급하게 막 장구가 미안합니다 이러면서 나갔지. 근데 이제 그게 뭐 자체가 대단한 게 아닌데 그 뒤늦게 생각해 보니까 이게 참 그렇죠. 저는 이제 뭐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이유가 타당하잖아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손만 씻어 들어갔다 그런 건데 그 여자분 입장을 생각해 보니까 이게 기가 막힌 거지. 아니 나 살다 그런 진짜 변태는 처음 봤어 이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뭔 여자 화장실에서 떡하니 볼일 보고 아주 여유 있게 손을 씻은 남자가 딱 이러고 있다가 나갔다. 그 사람은 뭐 두고두고 그 얘기할 거 아니에요. 난 그런 사람 처음 봤다 이러면서. 혹시 그분이 이 방송을 볼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오해였어요. 정말 손만 씻으려고 들어갔다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재밌죠? 재밌으라고 하냐 재미없었나 보다. 저는 그 생각할 때마다 너무 웃겨요. 그분이 얼마나 진짜 놀랬을까. 얼마나 그냥 뻔뻔하게 막 손 씻고 있으니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끔 그런 일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자, 어쨌든 간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회절에 대한 내용까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요 내용 한번 또 볼게요. 그렇다면 이제 요거 한번 또 정리하도록 하죠. 속도, 진동수, 주기, 파장의 변화 관계예요. 어떨 때는 아까도 봤지만 어떨 때 진동수가 변하고 어떨 땐 파장이 변하냐 이런 건데 자 여기서는 한번 만들어져서 출발한 파동의 진동수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이때 반사에 대해서 한번 요 요소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얘는 이렇게 진동수로 와서 어떻게 된다? 반사돼서 나가는 거죠. 입사각과 반사각이 똑같죠. 그럼 여기서 보면 중요한 건 뭐냐? 외부 환경의 매질을 보는 거예요. 매질을. 그럼 매질은 똑같은 매질이죠. 만약 공기 중으로 들어왔다 반사해서 나가면 공기 중이죠. 그럼 어떻게 된다? 속도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우선 기본적으로 한 번 출발해서 나간 진동수는 처음에 애초에 만들 때 진동수를 바꾸지 않으면 결국엔 진동수는 불변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진동수 바뀌지 않고 주기도 바뀌지 않습니다. 진동수 주기는 역수로 같이 가니까 역으로.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된다? 같은 외부 매질이 똑같기 때문에 파장과 속도, 그러니까 속도와 파장도 역시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모두 불면이에요. 이게 바로 반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반면에 굴절은 왜 일어났죠, 여러분들? 그렇죠. 파동의 진행 속도가 바뀌었기 때문인데 그럼 왜 바뀌었느냐? 마찬가지로 여기서 출발한 파동이 어떻게 된다?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파동은 진동수는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면 주기도 역시 변하지 않아요. 한번 이미 출발한 거. 근데 주변의 환경이 바뀐 거죠. 그래서 깊은 곳에서 얕은 곳, 매질이 바뀐 거. 혹은 여러분들 밀한 매질에서 소한 매질, 소한 매질에서 밀한 매질 이렇게 매질이 바뀔 수 있겠죠? 그렇게 됐을 때는 그렇죠. 파장과 속도가 바뀌기 때문에 얘들이 굴절을 한다는 겁니다. 진행하는 속도가 바뀌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뭐가 먼저인지 이거는 뭐 없어요. 파장이 바뀌어서 속도가 바뀌는 건지, 아니면은 저기 뭐야 속도가 바뀌어서 파장이 바뀌는 건지 이거는 뭐 따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되겠죠? 바로 이 내용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우리가 이런 그림을 보면 이것도 알 수 있어요. 보세요. 이렇게 가다가 법선 쪽으로 꺾였죠. 원래는 이렇게 직진하려고 그래. 빨라졌어요, 느려졌어요. 느려졌어요. 대박에 나와야 돼요.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얘는 이렇게 직진하는데 더 벌어졌죠. 요 길이를 따져봐도 된다 그랬어요. 얘는 어떻게 된다? 빨라졌죠.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이렇게 광선에 여기 쉽게 말하면 이거 지금 물결파죠. 이렇게 지금 이렇게 되는 건데 이러한 파동의 그 진행 방향으로 봐도 되지만 실제적으로 아까 봤던 게 파동의 요거 이렇게 표현한 거 있죠. 요걸 파면이라 그래요. 파면. 요거 파면. 파면으로 나타나는 게 바로 요 그림이에요. 잘 보면 파면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예요. 여기 진하고 파란 거. 그냥 우리 파란 줄로 할까? 뭐 관계는 없는데 이렇게. 그럼 이것도 이렇게 할게요. 요 중간으로 이렇게. 그럼 결과적으로 요 선과 요 선. 요 선과 요 선의 차이는 뭐다? 하나의 선. 그러니까 이렇게 제일 이렇게 마루들만 우리가 그렸다고 하면 요 선과 요 선의 차이는 한 파장이 되죠. 파장이 어떻게 됐어요? 여기서는 이만큼이었는데 파장이 짧아졌죠. 이것만 봐도 얘는 느려졌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여기는 파장이 지금 어때요? 짧죠. 짧게 오다가 갑자기 여기서부터는 널찍널찍해졌죠. 이거는 빨라졌다. 그러니까 이게 빨라졌다 느려졌다를 판단하는 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되겠죠? 그리고 물결파는 여러분 알겠죠? 깊은 곳에서 얕은 곳을 갈수록 더 느려지고요. 얕은 곳에서 깊은 곳을 갈수록 빨라집니다. 이거 왜 그럽니까? 중학교 때 여러분 굉장히 고생 많이 했던 것 중에 하나죠. 물결파도 무슨 파예요? 이렇게 접근하면 돼요. 무슨 파예요? 역학파죠. 역학파입니다. 그럼 역학파는 뭐가 있어야 돼요? 매질이 있어야 돼요. 그럼 물결파의 매질은 뭡니까? 물이죠. 물. 그러면 매질이 있으면 있을수록 전달이 잘 되겠죠. 그러면 깊은 곳보다 얕은 곳은 물의 양이 적죠. 물론 이것도 굉장히 복잡합니다. 무슨 마찰도 따지고 이래야 되지만 깊은 곳보다 얕은 곳은 물이 적죠. 그러니까 얘를 전달해주는 물이 양이 적으니까 얘는 느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반대로 깊은 곳은 어떻게 된다? 얘를 전달해주는 물이 양이 많죠. 전달 잘해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빠른 겁니다. 깊은 곳이. 그러니까 얕은 곳은 물결파가 느려졌죠. 그 다음에 깊은 곳은 빨라지고 바로 이 내용이죠.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또 요거 한번 또 정리를 한번 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또 다 외웠던 것 중에 하나인데 여기 와서 보죠. 프리즘을 통과 이제 빛을 한번 볼게요. 프리즘을 통과시켰어요. 그럼 이렇게 빛이 이렇게 오다가 굴절이 되고 두 번 굴절이 되죠. 매질을 이게 미란 매질이니까 공기에서 이제 프리즘으로 갔다가 그다음에 이제 가면. 근데 여기서 이제 얘는 이렇게 직진하려고 하는 게 기본적인 성질인데 굴절을 하는데 분산이란 걸 배웠어요. 분산. 그래서 색깔별로도 굴절되는 정도가 달라져서 색깔이 나눠지는 거 이걸 우리가 분산이라고 그랬죠. 그럼 여러분 보게 되면 이렇게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요. 원래 경로보다 덜 꺾이는 얘가 뭐죠? 얘가 레드예요. 빨간색. 그리고 더 많이 꺾이는 애가 퍼플, 보라색입니다. 그렇죠? 그럼 원래 경로보다 얘는 이렇게 직진하려고 하는데 원래 경로보다 덜 꺾인 애가 빨간색이고 더 꺾인 애가 보라색이에요. 그럼 왜? 왜였단 말이야. 왜 그러냐 이거죠. 이걸 알아야지. 이걸 이해해야지 여러분들. 자꾸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왜 그래요 이제?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죠. 레드라는 애들은 여러분 알겠지만 똑같은 빛이지만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진동수가 작은 애예요. 그리고 파장이 길어서 빛의 속도를 만족하는 애고 자 퍼플 같은 애는 어떻게 된다? 진동수가 크고 그 다음에 파장이 짧아서 빛의 속도를 만족합니다. 그래서 빛의 속도는 동일하기 때문에 빨간과 쉽게 말하면 보라는 결국에 빨주노초 파남은 다 동시에 같이 오는 거예요. 나눠져서 안 온다고. 그런데 얘네들이 갑자기 속도 변화가 생기게 됐을 때 그 차이 때문에 굴절되는 정도가 달라져서 색깔이 빨주노초 파남보로 프리즘을 통과하면 나타나는 겁니다. 굴절의 정도가 달라져서 이게 분산돼서 흩어진다 이 얘기예요. 색깔들이. 그러면 왜 빨간색은 덜 굴절되고 보라색은 더 많이 굴절되냐 이거를 여러분 알고 있어야 되죠. 상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 선생님이 이렇게 예를 들어볼게요. 물웅덩이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여길 지나가려 그래. 그래서 최소한 안 젖고 지나가야 돼. 근데 그러면 여기로 지나가면 되잖아요. 이렇게 그런 거 하지 말고 그거 얘기하려고. 자, 어떻든 지나가면서 얘를 통과하는데 최대한 안 젖으려고 그래요. 그럼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어떻게 된다? 파장을 길게 하고 진동수를 적게 해서 어떻든 내 속도를 맞춘다. 자, 무슨 얘기냐면 보폭을 크게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로 보폭을 크게 한다. 그럼 이제 진동은 이게 템포 있죠. 템포는 적게 될 수밖에 없지만 어떻든 파장을 길게 해서 성큼해서 지나가는 거예요. 성큼. 최대한 물과 접촉을 덜 하면서 지나가는 거죠. 그렇죠? 두 번째 방법은 뭐예요? 그렇죠?
진동수를 크게 하는 거예요. 대신 파장은 이제 짧아지겠고 얘는 이제 뭐 진동수는 어떻게 되면 작아지겠지만 이걸 바바바바바바바바 말하면서 포세이돈의 아들처럼 무리를 걷는 거예요. 그냥 바바바바바바 해가지고 이걸 똑같은 속력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누가 더 많이 젖고 누가 더 덜 젖을까? 응? 누가? 아유, 당연히 1번이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무슨 포세이돈의 아들이 어디 있어? 포세이돈의 딸이 어디 있고? 바바박 지나가서 여러분들이 무리를 걸을 수 있겠습니까? 최대한 얘랑 어떻게 상호작용을 적게 해야지만 덜 젖는 거예요. 덜 젖는 거예요. 이해가죠? 즉 파장이 그러니까 진동수가 작고 파장을 넓게 해서 성큼성큼 지나가야지만 그래도 최대한 얘보다는 덜 젖어요. 자, 무슨 얘기냐? 보세요. 얘는 파장이 길죠. 그리고 얘는 파장이 짧고 진동이 큽니다. 보라색은.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면 성큼해서 지나가니까 얘랑은 어떻게 돼? 최대한 어떤 상호작용을 덜해. 그러니까 얘를 지나가면 느려지는데 상호작용을 덜하니까 덜 느려지는 거야. 덜 느려져. 응? 그런데 얘는 어떻게 된다? 얘를 건너가면은 느려지는데 얘랑 상호작용을 바바바박 하니까 계속 상호작용하니까 더 느려지는 거야. 더 느려져. 그래서 원래 경로보다 어떻게 된다? 덜 느려지고 얘는 상호작용을 얘랑 많이 그냥 접촉하니까 어떻게 된다? 더 느려져. 그래서 얘가 더 많이 굴절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더 느려지는 거지. 얘가 더 느려지는 굴절을 한 거지. 그렇죠? 예. 되겠습니까? 그래서 보라색이 더 많이 굴절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예. 이렇게 여러분들이 배웠던 내용들을 다 이렇게 자꾸 이렇게 생각을 자꾸 확장을 해가지고 통합을 해야 되지. 또 외워 이것도 보라색은 덜 굴절돼. 그럼 이거 선생님이 예전에 한번 학교에서 이 시험 문제인데 다 틀렸어. 느려지는 거 말고 빨라지게 굴절을 시켰어. 자, 예를 들어 이거예요. 자, 빛이 동시에 뭐 다른 거 뭐 위상 뭐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단순하게만 요 관점으로만 볼게요. 이렇게 가다가 빛이 여기 느린 매질을 통과하다가 빠른 매질로 지나갔다고 해보자. 이렇게. 그럼 얘는 이렇게 직진하려고 하는데 빠른 데가 이렇게 되죠. 그럼 1번, 2번으로 지금 분산이 일어났어요. 자, 얘가 보라색이에요. 얘가 저기 자, 보세요. 얘가 지금 보라색이에요. 얘가 빨간색이에요. 아니지. 얘가 보라색이에요. 아, 뭐야? 얘가 빨간색이에요. 얘가 보라색. 뭐야? 보라색, 빨간색. 어느 거예요? 어느 게 빨간색이고 어느 게 보라색이에요? 응? 얘가 보라색이고 얘가 빨간색입니다. 이해가세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속도 변화라는 거지 굴절은 항상 뭐라고요? 느려지는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자, 얘는 원래 이렇게 직진하려고 왔죠. 근데 여긴 더 빨라져요. 갑자기 진흙탕성에서 고속도로로 지금 진입했어요. 그럼 얘는 빨간색 가는 고속도로를 성큼하면서 걷죠. 그럼 얘랑 상호작용하는 게 별거 없어요. 근데 얘는 어떻게 된다? 바바바박 하니까 고속도로를 밟으면서 막 달리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속도가 더 빨라지는 거죠. 얘는 이만큼의 굴절을 한 거지만 빨간색은, 보라색은 이만큼의 굴절을 더 하는 겁니다. 굴절을 훨씬 많이 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그러니까 보라색 같은 경우는 여기서도 굴절을 더 많이 한 거고 얘도 여기서 굴절을 더 많이 한 거죠. 얘는 더 느려지는 굴절을 한 거고 얘는 더 빨라지는 굴절. 쉽게 말하면 굴절이 한 건 속도 변화예요. 속도 변화. 이 변화는 느려지는 변화도 포함되지만 빨라지는 변화도 포함된다. 그래서 여기서 더 빨라지는 이러한 굴절을 할 경우에는 역시 보라색이 원래 경로보다 더 꺾인다는 거예요. 이거 다 틀렸다고 여러분들. 요거 반대로만 냈는데. 그러니까 외운 거지 다. 아, 빨간색이 더 덜 굴절되고 보라색이 더 많이 굴절돼요. 이것만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걸 다 이렇게 썼다고요. 되겠죠? 그래서 정리. 우리가 왜 진동수가 큰 애가 더 많이 굴절을 하는지, 그렇죠? 더 느려질 땐 더 느려지고 빨라질 땐 더 빨라지는지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 요거 물웅덩이로 생각하면 이해가 편할 겁니다. 되겠죠? 자, 좋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요 내용 봤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네요. 요거 회절을 부분, 그러면 얘는 뭐가 변하고 안 변하고 요거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서 회절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고교 과정에서 이제 물리원에서는 같은 매질을 통과하는 걸로 보는 거예요. 그럼 우선 출발하는 것은 진동수 변하지 않죠? 그러면 주기도 변하지 않고요. 여기가 같은 매질을 통과하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그렇죠. 속도 안 변하고 파장 안 변해서 다 불변이에요. 회절에서는. 되겠죠?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아까 봤던 반사에서는 다불변, 그리고 굴절에서는 속력과 파장만 변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회절에서도 다불변,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요거 도플러 효과에 대한 거 좀 자세히 살펴봐야 되겠는데, 파원이나 관측자가 상대적인 운동을 할 때 원래 파원의 파장과 진동수가 다르게 관측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요거 한번 볼게요. 여기도 이제 위에서 이제 보는 건데 얘가 뭐 이렇게 파동을 만들었어요. 빛이 됐건 소리가 됐건 파동이 이렇게 전파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마루 표시했다고 해보죠. 요거 움직이는 걸로 잘 나와 있죠. 정지된 음원이에요. 그렇죠? 딱 멈춰 있을 때 이렇게 파동이 이렇게 전파돼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얘가요. 자, 다음 그림 보면 움직여요. 파동을 만들면서 그러니까 소리 지르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동이 만들어져 나가면서 그다음에 얘가 걸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지금 나오는 거죠. 이해가죠? 그럼 여기서 만드는 파동을 한번 그려볼게요. 이것도 우리가 이렇게 그리면 아유 왜 그래? 너무 좁아. 자 이렇게 그릴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대충 이렇게 대충 이렇게 그럼 여기 이쪽에 있는 사람이 볼 때는 원래 소리보다 어떻게 됩니까? 파장이 짧아졌죠. 파장이 짧아지고 그렇다면 진동은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 뒤에 있는 사람이 볼 때는 얘가 멀어져 가니까 점점 더 원래 요 간격이 등간격이었는데 이렇게 야 또 이렇게 그리니까 안 그려지네. 왼쪽으로 그리니까 야 이게 또 습관이 무섭구나. 그렇죠? 희한한데 어떻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얘는 원래 간격보다 넓어지죠. 그래서 파장이 어떻게 된다? 길어지고 진동수가 작아지는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되겠죠? 바로 요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부터 원래 소리보다 진동수가 커졌으니까 뭐 원래 소리보다 여기는 고음이 들리는 거고 소리 같은 경우는 빛의 같은 경우는 뭐다? 그렇죠. 파란색 원래 색깔보다는 파란색 계열로 색깔이 바뀌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뭐죠, 우리 여러분들 블루 시프트 청색 편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에서 멀어지는 경우는 어떻게 된다? 저음 원래 소리보다는 저음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적색 편의 그렇죠? 적색 편의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청색 편의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네요. 적색 편의 되겠죠.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러면 이게 이 지금 움직이는 음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얘 음원 자체가 움직여도 되고요. 얘가 가만히 있고 관측자가 움직여도 똑같이 상대적으로 효과가 똑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이거 한번 볼게요. 움직이는 음원이 좀 더 화끈하게 움직여. 와, 그래서 브레이킹 더 사운드 베리어라고 해가지고 아예 소리의 벽을 뚫기 직전 이제 여기서 보게 되면 얘가 만들어내는 소리랑 똑같이 가고 있죠. 그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파형이 이렇게 지금 만들어지는 겁니다. 좀 더 화끈하게 가볼까요? 이거죠. 이제 마 1.4 정도 되는 거예요. 슈퍼소닉이라 그러는 거. 내가 만드는 소리보다 앞서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투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마를 넘어가잖아요. 1.4 막 넘어가고 이렇게 되면 막 전투기 그 굉음 같은 거 들리잖아요. 근데 실제로 조종사는 조용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만들어내는 소리가 나한테 전달되기 전에 얘는 앞서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바로 요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바로 요 내용인데 소닉붐이라는 현상을 조금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여기 보면 이게 소닉붐이 일어날 때 그때 이제 모습인데 사실 동영상 보면 멋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뭐 여러분들 뭐 사이트 같은 데다가 쳐서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면 멋있는 동영상들 나옵니다. 소리의 장벽을 통과하는 순간 이런 모습이 나와요. 이게 바로 이제 이게 원초 모형이 나오는데 이건 사실은 소닉붐 현상은 아니고 수증기 응결 현상이고 소닉붐 현상은 이게 아니라 앞에 봤던 이거예요. 요건데 실제로 여기 보게 되면 자 파동들이 여긴 진동수가 엄청나게 겹치죠. 엄청난 진동수가 겹쳐져 있어요. 초고음이야, 초고음. 그러니까 귀가 찢어지는 듯한 폭발음이 들리는 게 바로 소닉붐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이 지금 아무 소리 안 들리죠. 근데 얘가 이제 더 지나가게 되면 여기에 진동수가 엄청나게 겹쳐진 초고음이 이제 여기로 이제 진행돼 올 겁니다. 여기는 이 사람 막 귀가 찢어질 듯한 폭발음을 듣는 거예요. 이게 바로 소닉붐 현상, 소리예요, 소리. 알겠죠? 그래서 여기에 보이는 요 수증기 현상을 여러분 소닉붐 현상이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인데 이거는 수증기 응결 현상이고, 그렇죠? 빠른 속도로 지나갈 때 그 압력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거고 이 초고음, 폭발음 같은 초고음이 일어나는 게 바로 소닉붐 현상이다. 자, 그럼 우리가 대폭발 우주는 처음에 배웠죠. 거기에 대한 증거가 도플러 효과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선생님이 이거는 뒤에 가서 설명드린다고 했었죠. 우선 알아만 두라고 했었죠. 그렇죠? 그게 바로 요 내용이에요. 실제로 은하들이 어떻게 정지했을 때는 그 은하가 내는 빛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의 그 파장을 유지하는 건데 멀어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뒤에서 볼 때는 멀어지니까 파장이 더 길어지는 효과가 일어나죠. 파장이 길어지니까 진동수는 작아지니까 적색적으로 편이하는 거. 원래보다는 적색적으로 편이 되니까 점점 보면 적색으로 편이가 돼서 나타나는 걸 관측되는 거죠. 반면에 우리 쪽으로 만약에 가까워온다, 은하가. 그럼 원래보다는 어떻게 된다? 그렇죠. 파장이 짧아고 진동수가 커지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청색 편이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중력이라는 도플러 효과, 적색 편이가 나타나는 이런 거 봐서 우주는 팽창된다. 이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되겠죠? 예, 좋습니다. 그러면
요 내용이 한번 우리가 이제 그 설명을 한번 해야 되는데 그 도플러 효과를 한번 소리로 한번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인 핸드폰 여기다가 선생님이 음원을 담았는데 진동수가 일정한 음원을 선생님이 여기다 넣었어요. 들어보면 굉장히 거슬리죠, 그렇죠? 예, 이 소리인데 요거를 갖다가 선생님이 뭐 던지면 제일 좋아요. 그래서 이게 던져서 받아보고 하면 되는데 선생님 이거 이제 우선 그 동일한 진동세 소리를 계속 하면서 이게 던져서 이거 하기 힘드니까 그래서 돌려볼게요. 어떤 소리의 변화가 있는지 한번 보죠. 자, 시끄럽습니다. 빨리 해야지. 돌려볼게요. 자, 느껴지나요? 잘 보면 알겠지만, 그만. 자, 보세요. 어떤 느낌 들죠? 웅어 하는 그렇죠? 사이렌 소리 같은 게 들렸죠.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사이렌 소리는요, 소리가 커졌다 작아졌다가 아니고요, 사람의 신경을 거슬리게 하면서 고음 저음이에요. 비요 이요 이렇게 해서 사람의 신경을 좀 거슬리게 해가지고 빨리 비켜 나 가야 돼. 이 얘기거든요. 바로 이 효과가 나타난 거죠.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돌림으로 해가지고 나한테 가까워질 때랑 멀어질 때랑 어떻게 된다? 이 진동수, 쉽게 말하면 이 파장, 우리 도플러 효과처럼 파장 변화 때문에 고음 저음 이렇게 바뀌는 사이렌 소리를 만들어낸 겁니다. 되겠죠? 예,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간단하게 실험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선생님 이거 사이트 자료실에다가 요 음원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들 뭐 MP3나 뭐 핸드폰 같은 거 이용해서 한번 해보세요. 주의해야 돼요. 선생님도 여기 보면 테이프 칭칭 감아놨죠? 예, 이거 막 돌리다가 막 날아가서 막 카메라 붙이고 그러면 예, 여기 보면 되게 비싸 보여요. 카메라 좋은가 봐요. 방송국이라서. 여기 지하에 식당이 있어요. 식당. 거기서 10년 동안 선생님 그 접시 닦아야 됩니다. 그래서 꼭 이렇게 다치지 않도록 하고 제일 좋은 거는 예, 넓게 해서 한번 팡팡팡 돌려보세요. 그러면 그 효과가 아주 확연하게 나타납니다. 되겠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기까지 살펴봤고, 그러면 이 얘기 하나 해야 돼. 맞아. 여기서 질문이 나와야 되는데. 예. 선생님, 우리가 상대성 이론 공부할 때요. 빛의 속도는 일정하다고 했는데 어떻게 적색 편의와 청색 편의가 나타날 수 있죠? 아인슈타인의 그 상대성 이론에서는 여러분들 그 얘기했지만 빛의 속도는 일정하다. 이거 여러분들 혼동한 친구들이 반드시 있었어야만 되는 거죠. 왜 그래요? 그렇죠. 이 도플러 효과는 여러분들 빛의 속도가 변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아까 선생님이 지금까지 주구장창 얘기했던 그거예요. 얘는 뭐다? 그렇죠. 진동수와 파장이 변해서 그러니까 파장이 길어지면 진동수가 작아지고 그 다음에 파장이 짧아지면 진동수가 커지는 효과로 결과적으로는 빛의 속도는 불변이라는 것은 동일한 내용이에요. 단지 얘네들 파장과 진동수 얘네들 간의 관계가 바뀌는 것뿐이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것들 빛의 속도와는 관련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도 빛의 속도, 얘도 빛의 속도. 빛의 속도는 변함이 없는 거죠. 근데 이런 질문이 나오는 게 정상이죠. 그렇죠? 이제 이해 가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번 시간을 통해서 파동에 대한 여러분들이 많이 혼동하는 부분들을 모아가지고 설명드린 이유가 바로 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를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계속해서 문제 한번 풀어보고 이어서 이제 문제들 마무리해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우리 교재 몇 쪽이냐면 지난 시간에서 160쪽에 있는 4번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보게 되면 그림은 양끝이 고정된 길이 L인 동일한 줄에 발생한 세 가지 정상파 가다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돼 있죠. 그렇죠? 자, 여기에 대한 옳은 거를 고르는 건데 진동수가 가장 큰 것은 가라 그랬는데 보세요. 누가 봐도 눈으로 봐도 진동이 얘가 더 크죠. 다가 돼야 됩니다. 다가. 잘못됐죠? 그다음에 정상파의 주기는 모두 동일하다 그랬는데 진동수가 얘가 크잖아요. 그렇죠? 얘가 진동수가 크다. 그럼 주기는 어떻게 됩니까? 얘는 작고요. 얘는 진동수가 제일 작을 거 아니에요? 그럼 주기는 어떻게 된다? 커져야 된다. 왜냐하면 진동수와 주기는 역수관계라는 거. 그렇죠? 여러분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도 잘못된 내용이고. 다의 경우는 파장은 3분의 2 L이다 그랬는데 한번 보죠. 보세요.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4개 중에 6개 파장에 해당하는 것이 L에 해당하니까 파장은 어떻게 됩니까? 3분의 2L이 되죠. 그래서 정답은 D급만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1시간 동안 고생 많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광쌤 이광주였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했습니다.